여러분 반갑습니다. 다독이는 방 카입니다. 네, 오늘은 내 글이 왜 이상하지?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, 아마 뭔가 글을 막 이렇게 썼어요. 근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가 뭔가가 좀 이상해요. 근데 사실 글이라는 게 정답은 없기 때문에 글이 좀 이상하다, 잘 안 읽힌다 라고만 설명할 수 있지,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상한지를 잡아내는 분들은 잘 없어요. 근데 사실 글이 이상한 이유는 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네. 많은 분들이 글을 쓸 때 이제 쓰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이기 때문에 한 번 다 쓰고 나면은 그걸 잘 다시 보지 않아요. 그냥 끝내고 나면 다 썼다 하고 뭐 그냥 넘겨버립니다. 아니면 이제 보통 한두 번 정도는 볼 수도 있어요. 오탈자가 틀린 게 없는지 한두 번 정도는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열심히 태고를 하시는 분들은 드문 것 같아요. 하지만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작가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뭐 제임스 미치너 같은 경우에는 다만 남보다 자주 고쳤을 뿐이다 라고 말했고, 해밍웨이는 나는 걸작을 한 쪽씩 쓸 때마다 쓰레기 91쪽을 양산한다 라고 했어요. 사실 저도 뭐 이 대작가들에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요, 태고를 진짜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오히려 초고를 쓰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. 근데 이제 출판사랑 계약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태고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, 이 나를 위한 글쓰기 수업 같은 경우에도 태고하는 데만 거의 6개월 가까이 걸렸단 말이에요. 그럼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태고를 하냐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, 글은 정말 고치면 고칠수록 더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. 뭐 음식 같은 거 이제 좀 한번 했을 때 잘못 만들어지면 회생 불가죠. 하지만 글은 충분히 회생이 가능합니다.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관대한 장르라고도 할 수 있어요. 고치면 고칠수록 더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, 자, 그렇다면은 뭘 고쳐야 할까요? 네, 첫 번째는 주어가 너무 반복돼서 들어가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봅니다. 우리는 생각보다 주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. 특히 자소서 같은 거 보면은요, 나라는 주어가 굉장히 많거든요. 뭐 나는, 나의, 나로 하여금, 저는 어쩌고저쩌고 진짜 많아요. 근데 이 나라는 동일한 주어가 반복해서 계속 쓰이다 보면은 문장이 피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뭐 그래서도 마찬가지인데, 나는 한국인이다, 나는 글을 쓰는 작가이다, 이런 식으로 나는이 반복되는 것보다는 그냥 나는 글을 쓰는 한국인이다,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. 중복되는 단어가 너무 많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고, 이 주어 같은 경우에는 빼도 되지만 인칭 대명사로 바꿀 수도 있어요. 뭐 예를 들면은 남자는 여자에게 반했다, 남자는 여자에게 다가갔다, 이렇게 쓰기보다는 남자는 여자에게 반했다,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, 이런 식으로 뭐 그, 그녀, 우리, 그들, 이런 인칭 대명사 굉장히 많죠.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겁니다.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넌센스 퀴즈를 내보겠습니다. 작가들이 잘 안 가는 섬이 있어요. 네, 이 섬은 어디일까요? 네, 그래도입니다. 네, 썰렁하셨다면 죄송합니다. 사실 이 그래도, 하지만, 그리고, 그런데 이런 거 이제 국민 접속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, 이런 접속사는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. 우리가 이런 걸 쓰는 이유는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게 있고요. 또 문장이 앞뒤가 안 맞으면은 그냥 어거지로 그리고나 그런 데를 붙여버리는 거예요. 혹은 장면 전환을 하려고 그냥 하지만을 붙여버리는 겁니다. 근데 진짜 문장이 유기적으로 탄탄하게 이어져 있다면 굳이 필요가 없는 접속사의 경우가 높아요. 정 이거를 쓰고 싶으면요, 아껴놨다가 오히려 강조하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요. 예를 들면은 뭐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사랑,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좀 강조하는 데 쓸 수 있고요. 오히려 나열을 할 때 그리고를 쓰는 거는 별로예요. 뭐 예를 들면은 나 그리고 엄마 그리고 뭐 아빠, 이런 식으로 그리고를 너무 남발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접속사를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. 오히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감정들을 묘사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좀 적재적소에 쓰면은 오히려 문장이 더 좀 유려해 보일 수 있고요. 부사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 너무, 몹시, 매우, 개, 이런 부사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, 가급적이면 이런 부사들을 다 빼보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이 부사들은 문장의 군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, 이 군살들을 다 빼주시는 거예요. 근데 마찬가지로 이 부사가 무조건 또 나쁜 거는 아니에요.
뭐 예를 들면은 하필, 그때 이런 식으로 장면 전환에 어떤 탁월함을 보여주는 부사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모든 어떤 접속사나 부사가 나쁜 건 아니에요. 적재적소에 이거를 어떻게 잘 넣어야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잘 표현할 수 있을지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. 근데 그 안목이 있으려면은, 네,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사는, 네, 필요가 없고, 이런 부사는 아주 잘 쓰이고,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더 좋겠죠. 세 번째는 중복되는 단어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, 단골 질문 메뉴이다. 이런 표현이 있어요. 지금 여기에서는 질문과 메뉴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단골 질문이다. 혹은 단골 메뉴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.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결국 쉽게 말하자면 결국 단순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. 여기서도 지금 결국이 두 번 들어가 있는데 굳이 써줄 필요도 없고 앞에 문장은 사실 중복되는 표현이에요. 그냥 결국 단순함이 중요하다라고 쓰면 좋겠죠. 자, 네 번째는요. 뭐뭐인 것 같다. 뭐뭐 한 것 같아요. 이런 표현들을 삼가하시는 겁니다. 이제 뭐뭐 한 것 같다 보다는 그냥 뭐뭐 한다로 했을 때 문장의 길이 자체도 간결해질 뿐더러요. 사실 뭐뭐 한 것 같다는 좀 불분명한 뉘앙스를 줘요. 물론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표현이 좀 겸손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. 뭐 좋은 것 같아요. 네, 뭐 예쁜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좋아요, 그냥 예뻐요 라고 해도 되거든요. 단도직입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내가 주장하는 바를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평소 말을 할 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글을 쓸 때는요, 네, 확실하게 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뭐 한 것 같다 아니고 그냥 뭐뭐 한다로 네, 종결 어미를 끝내주시면은 좀 간결한 가독성을 올려주는 문장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글을 다 썼다면 이제 오탈자를 많이 이제 체크를 하실 텐데요. 이 오탈자 체크하는 방법에는 뭐 한글 자체에도 있고 뭐 워드나 구글 독서 같은 경우는 빨간 표시가 뜨죠. 네, 또 네이버에도 이제 맞춤법 검사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정확한 거는요. 그 부산대에서 개발한 문법 검사기예요. 그 검색창에 한국어 맞춤법 문법 검사기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사이트가 나오거든요. 이제 거기에 내가 쓴 글을 넣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까지 정확하게 잡아내줘요. 근데 이게 정말 정확도가 높아서 실제로 제가 방송 작가 일을 할 때도 자막 오탈자 감수를 이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했을 정도예요. 가장 정확한 네, 문법 검사기이기 때문에 이제 글을 다 쓰고 나면은 이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 놓으시고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예, 틀린 글자가 없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사실 이 오탈자는 어떻게 보면은 글의 네,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오탈자가 많은 글은 당연히 네, 읽는 것도 번거롭고 또 이 쓴 사람의 어떤 성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게 되고 그렇거든요. 가급적이면 오탈자는 없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오탈자를 좀 잘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.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. 첫째, 주어를 삭제하거나 인칭 대명사를 활용한다. 둘째, 접속사와 부사를 가급적이면 삼가한다. 셋째, 중복되는 단어가 없는지 살펴본다. 넷째, 뭐뭐인 것 같다라는 표현을 삼가한다. 다섯째, 오탈자 검사를 한다. 네, 이렇게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 읽고 난 다음에는요, 최종적으로 낭독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. 물론 손발이 좀 오그라들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이게 읽었을 때요, 좀 안 읽히잖아요? 입에서 뭔가가 걸리잖아요? 그러면 틀린 거예요.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낌적인 느낌으로 바로 알거든요. 입에 좀 안 붙는다 싶으면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. 네, 그 문장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다시 다듬어 보시거나 정리해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표현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태고는요, 제2의 창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꼭 반드시 네, 3번 이상은 해보실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. 이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아주 쉬운 글쓰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. 추스!